네, 오늘은 12.3의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는 더블 인테그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12.1과 12.2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에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직사각형 영역에서 더블 인테그럴을 공부했고요. 12.2에서는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특히 타입 1이나 타입 2의 형태를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12.3에서 공부하는 것은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적분을 하는 건데요. 12.1과 12.2에서 했던 것처럼 두 가지 종류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을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로 그렸을 때 12.1처럼 나오는 것을 폴라 렉탱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12.2처럼 나오는 영역을 폴라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적분학 2 맨 앞에 챕터 9에서 이 공부를 했었죠. 카티전 코디네이트와 폴라 코디네이트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카티전 코디네이트는 우리가 이제 익숙한 직교 좌표이죠. 그래서 x, y라고 쓰고요. 폴라 코디네이트는 r, 세타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직교 좌표에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요. r은 여기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였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x축에서 이 방향으로의 각도였어요. 그래서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관계가 있고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 식을 기억하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의 목표는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더블 인테그럴을 계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했을 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건데요. 첫 번째는 폴라 렉탱글, 두 번째는 폴라 리전이라고 이 책에선 부릅니다. 먼저 폴라 렉탱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이제 직교좌표 영역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폴라 코디네이트, 즉 r과 세타 변수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폴라 렉탱글이라고 부릅니다. 직사각형 형태니까 r의 값은 a부터 b 사이라고 쓸 수 있고요. 세타의 값은 알파부터 베타 사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원래 직교좌표계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알파부터 베타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이 각을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r은 a부터 b니까요. r이 a라는 것은 사실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인 원이잖아요. 그래서 r이 a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a인 이 원의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b인 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부니까요. 원래 이제 직교좌표계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런 형태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로 그렸을 때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그 두 부채꼴의 중심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각이 같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어 보면 폴라 렉탱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폴라 렉탱글은 우리가 12.1에서 공부했던 직사각형 영역이잖아요. 이걸 일반화하면 12.2에서 했던 것처럼 이 영역이 타입 1이나 타입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될 텐데요. 보통은 타입 2만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2 형태가 r 세타 평면에서요. 세타의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가 되겠고 r은 이 두 곡선의 사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타 값이 이렇게 하나 정해지면 r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2에서 공부했던 타입 2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에서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꿨을 때 이렇게 생기는 영역을 우리가 폴라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직교좌표계로 영역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세타는 알파부터 베타니까요. 세타는 알파라는 반직선과 세타는 베타라는 반직선을 그리고요. 이번에는 r이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세타에 의존해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 이렇게 생긴 영역을 적분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타입 1도 아니고 타입 2도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폴라 리전 형태로 바꿔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폴라 렉탱글 적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폴라 리전 적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렉탱글은 r, 세타일 때 r은 a와 b 사이가 되겠고요.
세타가 알파와 베타 사이인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 직교 좌표계로 그렸을 때 중심각이 같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 영역이라고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리만 썸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파티션을 어떻게 나누느냐면 R과 세타 방향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먼저 A부터 B까지 이 R0, R1, Ri 그리고 마지막을 Rm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R을 나눈다는 것은요. 이렇게 원들을 계속 그려 나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 나가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알파부터 베타를 세타를 나누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중심각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각각 세타 0, 세타 1, 세타 j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타 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나는 반직선으로도 나누고 그 다음에 동심원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누다가 보면 굉장히 많은 조각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i번째, j번째 조각을 우리가 rij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r의 범위는 ri-1부터 ri까지고요. 세타의 범위는 세타 j-1부터 세타 j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썼던 것처럼 델타 li는 2 차이고요. 델타 세타 j는 2 차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요. 이 부채꼴 같은 게 어디 있느냐면 이 xy 평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역에서 적분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함수값을 해서 이 위에 어떤 서피스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조각을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분한다라는 것은 이 각각 나눈 조각에서 똑같이 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각 기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직각 기둥의 높이는 이 사이에 어떤 점을 하나 선택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항상 샘플 포인트라고 불렀죠. 그 샘플 포인트에서 어떤 함수값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면이 될 때 그 기둥은 이런 형태가 돼서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모양으로 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적분한다는 것은 이 각각의 작은 조각에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 기둥의 부피를 다 구한 다음에 다 더한다는 것이 항상 우리가 계산했던 리만 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는 항상 샘플 포인트를 아무렇게나 정했는데요. 편의상 여기에서는 이 샘플 포인트를 다음과 같은 점으로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샘플 포인트를 뭐라고 정하냐면요. ri 스타와 세타 j 스타인데 ri 스타는 이 두 값의 평균 그리고 세타 j 스타 역시 이 두 값의 평균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이제 금방 나오니까요. 샘플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을 잘 기억합시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만든 이 기둥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밑면의 넓이라 하면 이 작은 조각의 넓이, 즉 RIJ의 넓이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 조각의 넓이가 바로 AIJ인데요. 이걸 계산해 보죠.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는데요. 큰 부채꼴은 반지름이 일단 r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ri의 제곱에 이 사이각은 세타 j에서 세타 j 빼기 1을 뺀 거니까요. 델타 세타 j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큰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고요.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이 ri-1이니까요. 2분의 1의 ri-1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세타 j예요. 그래서 이걸 델타 세타 j로 이렇게 묶어주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ri와 ri-1의 평균이 되겠고요. 이 뒷부분은 ri 빼기 ri-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당연히 델타 ri가 되겠고요. 이 값은 델타 세타 j 이렇게 오고요. 이 값이 뭐냐면 바로 앞서 우리가 샘플 포인트를 정할 때 ri 스타였어요. 그래서 이 값 대신에 ri 스타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aij는 이 밑면의 넓이가 됐으니까요. 방금 구했던 이 밑면의 넓이 이만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샘플 포인트에서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높이는 지금 우리가 폴러 코디네이트로 바꾸니까요. x 좌표에는 ri 스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j 스타, y 좌표에는 ri 스타에다가 사인 세타 j 스타를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만큼은 그 기둥의 높이가 되고요. 이 뒤에는 밑면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m, j는 1부터 n까지 다 더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각각의 파티션의 크기가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델타 RI와 델타 세타 J는 사실은 R 세타로 적분하다가 보면 DRD 세타가 되고요. RI 스타 코사인 J 스타 이 부분은 그냥 R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되고 RI 스타 사인 세타 J 스타는 R 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되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항 RI 스타라는 것이 여기 새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드시 R을 대입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그리고 세타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써줘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증명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폴라 렉탱글은 지금 여러 번 설명했고요. 베타와 알파 차이가 2파이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이 각이 차이가 2파이가 넘어가면 돌아가서 다시 겹쳐버리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피해서 정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R에서 더블 인테그럴은 폴라 코디네이트로 생각을 했을 때는 X 대신에는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는 R 사인 세타를 대입하고요. R과 세타의 범위를 계산해 주고 가장 중요한 팩터 R을 곱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증명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예제를 보면 아마 한 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3x 더하기 4y 제곱이라는 함수를 적분하는데요. 이 R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이루는 영역 중에서 어퍼 하프 플레인이면 x축 위에 있는 상반 평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반지름이 1인 원과 반지름이 2인 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요. 상반 평면이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함수 3x 더하기 4y 제곱을 적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R을 우리가 일단 직교 좌표계로 표현을 해보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고 왜냐하면 이것의 바깥 부분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바깥 원의 안쪽이니까 여긴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x축, y축이니까요. 상반 평면이라는 것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보면요. R은 1과 2 사이가 되겠고요. 세타는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니까요. 세타는 0과 파이 사이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증명한 이 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니까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벡터 R을 잊으면 안 되고요. DRD 세타라고 쓰는데 R은 1에서 2까지이고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는 우리가 12장 1절에서 공부했던 적분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R을 여기에 곱해주면 3R 제곱 코사인 세타 더하기 4R 세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먼저 이 적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R로 먼저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 3R 제곱은 R 세제곱이 되고요. 4R 세제곱은 R 4제곱이 되죠. 그래서 R은 1부터 2까지 계산해주면 앞부분은 8에서 1을 빼니까 7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뒤에는 16에서 1을 빼니까 15 사인 제곱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분은 사실 미적분학 1 내용이죠. 7 코사인 세타 더하기 15 사인 제곱 세타인데요. 7 코사인 세타는 적분하면 그냥 7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사인 제곱 세타는 적분을 위해서 반각 공식, 즉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를 대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에는 2분의 15 세타가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4분의 15 사인 2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계산해주면 아마 0 대입하면 다 0이 돼서요. 그리고 파이도 대입하면 이거 하나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5파이가 돼서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로 문제를 풀었죠? 일단 직교 좌표계로 표시하고 폴라 렉탱글로 표현하고 앞에서 공부했던 이 식을 이용해서 R을 잊지 말고 적분식을 변환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Z는 0, Z는 1-X제곱 Y제곱으로 둘러싸인 솔리드의 볼륨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요. 앞선 문제하고는 달리 적분 표현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적분하려는 함수와 적분하려는 영역 D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 서피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위에가 우리가 이제 적분하려는 함수잖아요. Z는 1-X제곱 Y제곱이니까요. 이 부분이 fx, y가 될 것 같고요. 이 서피스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밑에 생기는 그림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Z가 0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니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내부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적분하려는 영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타입 1, 타입 2로 계산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면 계산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으니까 더 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세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볼륨은 D에서 적분을 하는데 이 서피스가 1-X제곱 Y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섹션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죠.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이 부분은 1-R제곱이 되고요. R을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DR, D 세타인데요. R은 0부터 1까지이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계산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2파이를 곱해주면 답은 2분의 파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폴라 코디네이트를 활용하지 않고 이 D의 타입으로 우리가 계산하자고 하면 이 밑에처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부터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까지 적분하고요. 그러면 이 적분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요. 그걸 다시 X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한다는 것이 이 위의 계산보다는 훨씬 복잡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폴라 코디네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계산입니다. 지금까지 이 폴라 렉탱글에 대한 적분 공부했고요. 이제 폴라 리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폴라 리전은 이 부분이 이제 원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임의의 곡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세타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겠고요. 이 R이라는 것은 이쪽이 이제 H2 세타니까 더 크죠. 그래서 R은 H2 세타와 이쪽 곡선 H1 세타 사이이다. 이 영역에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다시 정리해보죠. 폴라 리전이라 함은 이런 형태인데요. 세타는 알파와 베타 사이이고 R은 두 함수 H1 세타와 H2 세타 사이이고요. 이건 이제 알파와 베타가 차이가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겹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때 이 영역 R에서 지금 이건 우리가 이제 D와 R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R에서 fxy를 적분한다는 것은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여기 역시 R이 곱해지고 R의 범위는 H1 세타부터 H2 세타가 되겠고요. 세타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라 렉탱글과 비교하면 이 부분만 바뀌고요. 계산법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섹션 9.4.1에서 공부했던 것을 잠깐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반직선 세타는 알파, 세타는 베타와 R은 H 세타 이 폴라 커브로 이루어진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리만 썸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영역의 넓이가 2분의 1 H 세타의 제곱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세타로 적분하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공부했던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는 더블 인테그럴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D라고 할 때 area of D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이라는 값을 더블 인테그럴 한 거거든요. 이 D를 폴라 코디네이트를 활용해서 써보면 세타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고요. R의 범위는 0과 H 세타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0부터 적분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X, Y에다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대입해야 되는데 1만 있으니까 그냥 앞에 1을 곱해주고 이 팩터 R을 곱해주고 R은 0부터 H 세타까지 그리고 세타는 R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산해 보려면 R을 부정적분하면 2분의 1 R 제곱이니까요. H 세타 대입하면 2분의 1에다가 H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우리가 9.4.1에서 공부했던 식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것을 이 섹션에서 배웠던 더블 인테그럴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어떤 솔리드의 볼륨이냐면 G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아랫부분이고요. XY 플레인의 윗부분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X라는 이 서피스의 내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솔리드의 부피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솔리드의 개형을 좀 그려보는 것이죠. 일단 G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포물면이 되는데요. XY 플레인 위쪽에 있다는 것은 XY 플레인이 이 평면이니까 Z값이 양수인 것만 해당된다는 뜻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X를 이런 XY 평면에 그려보면 이 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같기 때문에
때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을 여기에다 이제 그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게 이렇게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Z좌표가 없기 때문에 이 원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은 원기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기둥을 그려보면 아마 위쪽에서 이렇게 잘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솔리드는 이 원기둥 내부이면서 이 서피스의 아래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입체가 되겠습니다. 이 입체의 볼륨을 구하는 것은 간단하죠? 이 서피스는 g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적분하는 것이고요. 적분 영역은 우리가 위에서 쳐다봤을 때 그림자가 이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의 내부를 우리가 d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d에서 적분한 이 더블 인테그럴이 우리가 구하려는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 역시 타입 1이나 타입 2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이 섹션에서 배웠던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d를 r과 세타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x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r과 세타로 바꾸기 위해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를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r제곱이 되고요. 오른쪽은 2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지금은 우리가 r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로 나눠주면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 코사인 세타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섹션 9.3에서 폴라 커브를 공부를 할 때 r은 2 코사인 세타를 그렸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r의 범위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세타 범위를 구하는데 지금 여기가 세타가 0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 이제 점점 커져서 아마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쭉 돌아와서 여기는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라고 해도 되죠. 하지만 이렇게 쓰면 이 세타가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을 표현할 때 구간을 두 개로 쪼개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 2분의 3파이 대신에 2파이가 죽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쓰고요. 2파이 대신에는 0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 0에서 2분의 파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연결이 되죠. 네,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써보면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x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역시 r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도 좋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과 세타의 범위를 다 구했기 때문에 이 d를 폴라 코디네이트를 활용해서 써보면 세타는 이렇게 되고요. r은 0과 2 코사인 세타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 섹션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고요. 중요한 팩터 r 곱하고 r은 0에서 2 코사인 세타까지 적분하고 세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r 세제곱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4분의 1의 r 4제곱이 돼서 이걸 대입하면 4 곱하기 코사인 4제곱 세타를 이 값에서 이 값까지 적분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삼각함수 적분은 우리가 섹션 6.2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사인 4제곱 세타 같은 경우는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으로 쓰고 이걸 아마 반각 공식을 써서 이 식을 전개한 후에 다시 한번 반각 공식을 적용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공부했던 섹션 6.2를 다시 확인해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12.3 내용을 다 마쳤는데요. 가장 먼저 폴라 렉탱글에서 적분을 배웠고 두 번째는 폴라 리전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공부했는데요. 이 팩터 R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네, 이로써 12.123에서 우리가 더블 인테그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공부했습니다. 다음 12.4는 이 더블 인테그럴의 어플리케이션을 공부하고요. 다음 12.5부터는 트리플 인테그럴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